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은 피어싱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찍었던 피어싱 영상에서 좀 많은 걸 못 담았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피어싱을 그때보다는 더 많이 뚫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귀 사진을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지금 현재 귀입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휴대폰을 보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수를 이제 귀에는 29개가 있고요. 이제 얼굴에는 지금 현재 6개가 있고, 지금 배꼽 하나 해가지고 총 36개가 있어요, 부위. 전부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선을 하나라고 치지 않고 그냥 구멍의 개수로만 치자면 지금 총 36개가 있습니다. 귀 말고 바디 피어싱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디를 하자면 저는 지금 콧볼에 현재 2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투명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 이거를 지금 거의 3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한 2년 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2년 반 하면서 제가 외국에서는 조금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근데 한국에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지만 외국에서 하는 분들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2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체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를 뚫었어요. 오늘 뚫었습니다. 콧볼은 사실 제가 이거를 피어싱으로 뚫으시는 분도 봤는데, 저는 양쪽 다 귀걸이침으로 뚫었고요. 콧볼은 아픔의 정도는 솔직히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문제는 약간 재채기 나올 때 눈시울 붉어지고 코가 약간 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뚫고 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눈물샘하고 코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른쪽 코 뚫을 때는 근데 둘 다 눈물이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고이기까지 했는데 눈물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콧볼은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콧볼을 매장에서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샵에서 이렇게 조여주세요, 안을 귀걸이를 했을 때. 저는 지금 두 쪽 다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코딱지가 아니고 귀걸이 침이에요. 귀걸이 침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면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산 귀걸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가기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저는 귀에 끼는 귀걸이를 사가지고 코에다 끼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더블 노스 피어싱 했어요. 이게 입술까지 제가 라블렛으로 하니까 너무 점점이 이상해서 이제 링으로 입술을 바꿨는데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셋텀. 지금 셋텀은 제가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데, 셋텀은 이렇게 셋텀 이렇게 있지만 제가 셋텀을 사실 좋아하는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텀을 숨기고 다니고 있고, 가끔씩 제가 네, 이렇게 셋텀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셋텀을 잘 꾸미고 다니진 않아요. 셋텀은 제가 이거를 2번을 뚫었는데, 한 번은 1년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2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셋텀은 제가 뚫었던 모든 부위 통틀어서 제일 아팠던 부위예요. 왜냐면 셋텀은 제가 진짜 처음에 뚫었을 때 내가 이걸 다 2번 다시 뚫진 않겠다 하고 그냥 2번째 뚫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코 같은 경우, 바디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입술이나 코 같은 경우, 코는 여기 콧볼은 그렇게 딱히 그러지 않는데, 이제 셋텀 같은 경우도 일자로 잘 뚫어야 되고 입술도 일자로 잘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뚫는 정도가 좀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셋텀은 정말 아팠어요, 저는. 제가 진짜 모든 부위 다 통틀어서 너무 아파요. 저는 진짜 이거 빼면 다시는 안 뚫을 생각이라서 잘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셋텀을 제가 반쯤 뚫었을 때 빼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셋텀은 뚫을 때 눈물이 났는데 이게 아파서 온 거예요. 눈물샘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저는 아파서 울었어요.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팠고요.
제가 피어싱 뚫을 정도가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어봤을 때 링겔보다 조금 더 아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링겔 한 3개를 동시에 맞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눈썹도 제가 2번을 뚫었어요. 한 번은 3개월 유지하고 있었고 한 번은 한 달 정도 유지하다 뺐는데 눈썹도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아니에요. 사진을 항상 띄워드릴게요. 눈썹도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아니고 흉터는 솔직히 말하면 아예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남기 때문에 네, 그냥 뺐다 그냥 뚫고 뺐다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뚫었을 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그 뚫는 게 아팠던 게 아니라 뚫고 나서 이제 제가 화장을 할 때 눈썹을 그리고 지울 때가 너무 아팠는데 2번째 뚫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만 안 아프고 근데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도 일주일 정도만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아프진 않았는데 그냥 신경 쓰인다는 거, 좀 찢어질까봐 신경 쓰인다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눈썹은 제가 콧볼이나 셉텀 같은 경우는 둘 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자유자재로 갈 수 있었는데 눈썹은 제가 갈 수는 있었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갈 때 그냥 뭔가 여기가 이렇게 통과해서 나왔다는 그런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건들질 않았어요. 뭐 뺄 때는 혼자 뺐어요. 근데 갈 때는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징그럽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눈썹은 흉터가 아예 안 남아요. 제가 여기 2번 다 여기다 뚫었었는데 아마 요거랑 여기 뚫었었는데 아예 안 남았어요. 지금 남지도 않았고 그냥 안 남아요, 흉터가. 지금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뭐가 있죠? 있나? 이건가? 잠시만,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맞아요. 여기 쬐끄맣게 점이 있는데 이게 굳이 찾아서 봐야 돼요. 그냥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딤플 피어싱, 일명 보조개 피어싱이라 하죠.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유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일주일 하다 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제가 3개월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피어서 분께서 말하기를 3개월이 돼야지 이게 보조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뺀 지 거의 한 2달? 한 달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네, 흉터가 이렇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게 흉터가 처음보다 많이 옅어졌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게 진짜 좀 심각할 정도 남이 보조개 수술했냐고 할 정도로 흉터가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것도 점점 사라지는 중이고 한 달 반 된 지금은 제가 보조개가 원래 있어요. 있는데 또 뚫은 건데 네, 사실 이거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보조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지금 영상 띄워드릴게요. 몰라요. 자기 웃겨 자기 두 손으로 다 나한테 대는데 내 손은 이러고 있어요. 네, 이때는 제가 생겼었어요. 그치만 지금 한 달 반인가 2달 된 지금은 없어졌다는 사실. 3개월 한다고 보조개가 생기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1년은 무조건 해야 된다 보고 2, 3년은 해야 된다 보고 만약에 보조개가 진짜 생기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수술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도 사실은 보조개가 이렇게 너무 연하게 있어가지고 진하게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미용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조개가 안 생기고 이렇게 흉터만 좀 남은 거 보면은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스마일리. 스마일리는 어디냐면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쪽 안쪽 부위를 의미합니다. 네, 스마일리는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일명 악마같이 그런 걸 많이 끼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끼고 한 2달, 그것도 3달 정도를 제가 바나나로만 유지를 했다가 그냥 뺐어요. 왜냐면은 한 번 꼈어요. 그러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끼고 갈기가 불편한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손톱을 또 짧게 하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바나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짧아가지고 끼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자유자재로. 그런데 밥 먹을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베어물기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쁜 거와 별개로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사실 이쁜 것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혀가 이렇게 있는데요. 혀는 제가 3번 뚫었어요. 근데 2번은, 한 번은 1년, 한 번은 반년, 한 번은 지금은 2년인가 유지 중이고요. 혀는 처음 뚫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의 5주라고 해요. 마의 일주일이라고 해요. 마의 일주일만 지나면 안 아파요. 왜냐면 혀는 뚫었을 때 그 당일날은 괜찮거든요. 근데 하루 자고 일어나잖아요. 혀가 이만큼 부어요. 그리고 저는 죽을 물로 삼켰어요. 그 정도로 아팠고, 진짜 5일까지만 해도 계란 노른자를 물로 삼킬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진짜 이상하게 8일째 딱 되는 날부터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진짜 7일 때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아팠는데 8일 되는 순간부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와, 대박이다 했죠. 근데 2번째 뚫었을 때는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3번째 뚫었을 때도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2~3번째는 이상하게 안 붓고 안 아프더라고요. 처음 뚫을 때만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입술하고 보조개하고 혀가 있을 때, 스마일리까지 있을 때 교정 치과를 가봤지만 그게 교정 진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 본 뜨고 이러지 않는 이상 크게 미치지는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렇게 이빨을 계속 피어싱으로 건들 경우에 이빨이 계속 이렇게 처지면서 이게 조금씩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부러질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저는 딱히 이런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냥 끼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는 치과 선생님의 걱정인 것 같고, 그런 경우를 못 본... 어쨌든 걱정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대망 입술인데요. 입술 피어싱은 제가 총 거의 한 5~6번을 뚫었고요. 이유는 5번 정도를 다 한 달 정도 유지하다가 뺐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거의 5달째 유지 중이고요.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언제부터 갈아 끼울 수 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라블레파에서 라블레파 이렇게 끼우거나 아니면 링에서 라블레파로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달, 2달째에서도 낄 수 있지만, 라블렛에서 링으로 가거나 라블렛에서 링으로 갈 때나 링에서 링으로 갈 때, 그러니까 어쨌든 뺀 상태에서 링을 낄 때는 제가 지금 5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여태껏 한 2주 정도 라블렛 하고 있다가 제가 아까 점심 먹을 때 이거를 링으로 바꿨는데, 지금 여기 까맣게 돼 있잖아요. 이게 피예요. 그리고 아파요. 왜냐면 이게 5개월이 돼도 일자에서 이렇게 일자로 하는 거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어싱도 3개월, 1~2개월이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귀도 그래요. 귀도 바에서 링으로 바꾸면은요, 바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아니면 붓거나 덧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일자에서 굴곡으로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5달이 된 지금인 경우에도 저는 넣을 때 진짜 아프고요. 피도 나요.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리고 제가 코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코 피어싱을 갈다가, 웃지 마, 니. 피가 이 정도는, 웃어도 돼, 미안해. 야, 안녕하세요. 시간이 있지? 제가 지금 또 피가 나려고 해요. 이거를,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거, 그냥 못 끼거나 아니면 빼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냥 빼. 야, 존나 난다, 피. 어떡해. 아하. 코피
했어. 그 정도는 안 날 때. 근데 코에 피나니까 코 피긴 해. 근데 나는 코피를 한 번도 살면서 난 적이 좋아하잖아 눈에서. 코가 눈이야? 저 두께가 아마 귀걸이 두께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넣는 순간에서 이게 링이니까 굴곡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서 제가 결국에는 뺐어요. 결국에는 하트 피어싱. 하트 귀걸이로 넣었는데 귀걸이도 일자니까 또 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배꼽은 제가 처음에 한 1년 정도를 끼다가 뺐다가 지금 다시 2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뚫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번도 배꼽 피어싱을 내놓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꼽 피어싱을 제가 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뚫었어요. 근데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제가 계속 만지고 이래가지고 흉터가 좀 크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흉터가 너무 안 예쁘게 남아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흉터를 가리려고 다시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꼽 피어싱은 웬만하면은 추천을 안 드려요. 진짜 관리를 너무 잘할 자신 있다. 그 아닌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입술이나 눈썹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코도 그렇고. 근데 이런 살 완전히 그냥 너무 약간 입술도 여기 빨간색이 있어서 흉터가 남아도 별로 큰 게 보이진 않는데 딱 이렇게 살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너무 잘 남고 남는 경우에 또 잘 보여요. 그리고 배꼽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흉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빼서 구멍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게 구멍이 사라지면 약간 보라색 같은 흉터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도 밑에 살짝 빨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다시 뚫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귀로 넘어가 볼게요. 귀는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그 뒤로는 그냥 말로 대체할게요. 사진이나.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귓볼. 귓불이라고 명칭이 있죠. 귓볼은 4개가 있는데요. 제가 뼈보다 사실 살 뚫는 걸 더 아파해요. 그래서 제일 아팠어요. 귀 중에. 이너컨츠도 마찬가지로 아팠고 귓바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제가 총 뚫은 부위 명칭을 여기다 제가 쭉 적어놓을게요. 귓볼, 이너컨츠, 귓바퀴, 별존, 사선, 직헬, 포헬, 스너그, 룩, 세러스, 안티트라, 버티컬, 인더스트리얼. 근데 별존은 아웃컨츠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별존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제가 데이스랑 버티컬 트라거스라는 게 있어요. 데이스는 제가 없어요. 없고 버티컬 트라거스는 보통 이렇게 살을 이렇게 통과해서 뚫지만 이렇게 바나나 바벨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에서 살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찢어질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그냥 자신이 없어갖고 아예 안 뚫었어요. 이렇게 2개 빼고는 제가 아마 다 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더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아픔의 정도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포워드 헬릭스가 좀 많이 아팠고 스너그는 지금 제가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면 스너그는 2번을 실패했어요. 2번 다 한 1년 1년씩 유지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고름, 피 이런 게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고생하다 결국에는 뺐었는데 지금 한 번 더 뚫었는데 그래서 지금 절대 안 만져요. 안 아픈 거는 사실 별존, 아웃컨츠랑 이너컨츠, 귓바퀴, 트라거스는 제가 관리를 아예 안 했지만 관리를 안 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냥 너무 안 아팠어요, 그냥. 그리고 직헬도 관리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선도 어쨌든 직헬 쪽에 있어가지고 사선도 관리가 어려웠어요. 사선은 왜냐면 머리 넘길 때도 그렇고 좀 제가 지금 3사선이 있는데 사선은 정말 관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룩은 제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너무 뚫어보고 싶은 부위라 뚫어봤어요. 그리고 트라우스 2개 있고 사실 귀는요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귀는 덧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발을 짧게 끼지 마라, 발을 짧게 끼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리고 2개네요.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딱 2가지가 있어요. 귀는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발을 짧게 끼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은 만지지 마라예요. 이 2개만 지키잖아요? 그럼 솔직히 덧나지 않아요. 저도 스너그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고, 왜냐면 그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만지는 버릇이 있었고, 그리고 사선은 지금은 제가 살티가 없었지만 살티가 있었을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위를 가장 어려워하는 거지만, 지금 직켈도 그렇고 지금 사선도 그렇고 스너그도 그렇고 스너그와 비슷한 부위인 안티트라거스까지 전혀 괜찮아요. 안티트라거스 아까 말을 했나? 네, 말했네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냥 만지지만 않으면 되고 봐도 짧은 거 끼지 않으면 돼요. 발을 제가 왜냐면 귓볼도 그래요. 귓볼도 이거를 이렇게 꽉 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붓고 고름 나고 그리고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만지다 보면 그러는데 모든 관리는 그냥 만지지만 않으면 되고 발만 조금 짧게 안 끼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전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뚫을 때 아픈 부위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오히려 귓볼이 더 아팠어요. 뼈보다. 그리고 저는 사실 피어싱에 어디가 아프냐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면 그런 분도 있었어요. 다 뚫었는데 버티컬 인더스트리얼이 못 뚫겠다 이런 분들. 근데 버티컬도 어쨌든 이너컨츠랑 같은 부위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 뚫지? 라는 생각이 저는 있기 때문에 사선도 어쨌든 그냥 직켈에서 귓볼 쪽으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뼈와 살이기 때문에. 왜냐면 부위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룩도 아팠다는 부위인데 저는 룩도 전혀 아프다는 느낌 못 받았고요. 룩도 관리를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아팠던 부위를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넌 다 안 아팠어. 넌 그냥 고통을 잘 참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도 아팠던 부위가 있어요. 귀 중에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워드 헬릭스고요. 그리고 저는 귓볼이 좀 더 아픈 편이라서 귓볼 뚫을 때 아팠어요. 그래서 사선 뚫을 때도 귓볼 때문에 아팠고요. 사실 위에 뚫을 때는 별로 안 아팠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케바케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소독도 안 하고 수염제도 안 먹고 약도 안 발라요. 근데 이거는 바르면 좋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최고의 관리법은 그냥 만지지 않고 발만 짧게 안 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지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은. 발도 뭐 짧게 끼고 길게 끼고 그냥 적당히 끼고 짧게만 안 끼면 되는데 그냥 껴준 대로 관리하면 되지만 만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꼽도 만지다가 흉이 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가 코 피어싱을 이렇게 했는데 귀가 좀 길어가지고 잘라야 돼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오빠가 사준 제 옷인데요. 이걸 입고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진짜 외국에서 이게 이렇게 체인으로 하는 게 유행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한국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없으면은 제가 처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예뻐서 해봤는데 완전 만족이에요.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좀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를 더 줄여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작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할라 했지? 뭐 이상으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저는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선들 안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 돼서 뚫으면 어른이 이게 뭐냐,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이러고 학생 때 뚫으면 어른 따라한다, 학생이 학생답게 놀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럼 언제 뚫으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적당이라는 게 있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게 통제된 시대에 산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이런 거에 대해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라고 하면 뺄 수 있지만 저는 상황이 딱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혀는 관리할 것도 없고요. 네, 이상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